잘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서울 사람을 통역하는 듯 하려고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앉아 여러분이 알아서 듣는 말은 듣고 못 듣는 말은 그냥 넘기고 안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사투리를 바꾸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지 컨설팅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보통 1시간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데 100만 원 합니다. 100만 원. 그분이 보통 선거철만 되면 제일 바쁩니다. 선거철 되면은 뭐 처음에 국회의원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미지 컨설팅을 받거든요. 그 사람들이 1시간 이렇게 대화 나눠주고 조금 이렇게 손 받는데 100만 원이니까 실제적으로 좀 바꾸려고 하면 한 10시간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한 1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 무대에 안 서면 다행인데 계속해서 서울 무대에 설 경우가 자꾸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사실로 서울 와서 강의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가능하면은 에서만 강의하고 서울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분이 자꾸 이러니까 말까지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 스트레스 더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서울 안 오는 게 제 1차 목표가 서울 안 와서 지방에서 우리 동네에서만 강의하고 싶어요. 아까 내가 김상문 교수님 저 뒤에서 강의를 듣는데 엄청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하기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아마 저런 식으로 부산에서 강의하면은 저 부산 사람들 한마디로 강의 듣다가 다 도망갑니다. 하기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저는 나긋나긋한 말 쓰죠. 그럼 우리 부산 사람들 정말 못 알아듣습니다. 자, 이 강의 자체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제가 메디치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이쪽에서 한 6, 7년 계속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한 하기에 아무 생각 없이 메디치 강의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몇 주 전에 우리 교수님한테 연락이 와서 여기 르네상스 창조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르네상스 창조경영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강의를 합니다. 메디치하고 르네상스하고. 그래서 아마 그 메디치는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은 한 6번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수님이 좀 새로운 거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이 과목을 선정했는데요. 그래서 이 과목도 재미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르네상스는 잘 아시죠? 어느 시대인가? 르네상스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1500년을 다 기준하면 됩니다. 1500년을 기준해서 전반기 80년, 후반기 80년. 그래서 1420년부터 1580년까지. 보통 여러분들이 강의를 노트를 평가를 적던데 노트 여기 나오면 되니까 필요한 사람들 다운받아 가십시오. 교수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메일 주소 알려달래가지고 메일로 다 받아 가십시오. 저는 어차피 자료가 다 서비스해가 드리니까 굳이 노트 필기하고 할 시간 없습니다. 그리고 노트 필기한 거 다시 안 봅니다. 충분히 안 가집니다. 그래서 그 노트 필기할 시간에 아예 집중해서 강의에 집중해서 듣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거 엄청나게 노력해서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들 1시간 한 30분 만에 다 알아듣는다. 그 거짓말입니다. 내가 거의 뭐 평생을 거쳐서 공부한 것을 여러분들 1시간 10분 이거 삼성에 가면요 3시간짜리를 16조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 꼭 맛배기만 보여줘요. 맛배기. 그래서 이거 들었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이거 전달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르네상스 르네상스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중세가 끝나는 겁니다. 중세 1000년이 끝나는데 아마 새로운 시대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시대니까 결국 창조를 한 거죠. 가장 중심은 뭔가 하면은 모든 인생의 중심점이 중세는 신입니다. 그죠? 신이고 우리 르네상스는 그야말로 과거의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인간의 위대한 능력으로 다시 환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역할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메디치 가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엄청난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가문의 권력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돈과 권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좀 세상을 바꿔보고 싶은 겁니다. 왜 인간이 대단한데 인간은 중세시대에 계속해서 신한테 굴복이나 하고 인간은 하잘것없는 것으로 그만큼 전략. 그래서 다시 인간의 위대한 점을 끄집어내려고 하면 인간 대단하다는 거죠. 인간 대단한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문학가는 문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철학가는 철학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래서 그것을 가시적으로 제일 좋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그림으로 조각으로 건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건축, 조각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새롭게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발전하는 그 기본축이 과거의 주제는 신을 많이 다루었다면 지금부터는 인간의 위단점이니까 인간의 본 모습을 인간의 솔직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거죠. 중세는 사실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묻지도 못합니다. 웃으면은 신이 조교 재판에 해부합니다. 왜 웃냐 이거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하철 타면요. 지하철 앞에 있는 사람 앞에 시시라고 웃어보십시오. 아마 그 사람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뭐가지고 왜? 웃는데 웃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웃지를 못합니다. 여기 중시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베르코 에코의 정리의 이름 보면은 그게 뭡니까? 한 수도원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가 그거 가지고 왜 그 사람이 죽는가 그것을 살피는 과정에서 아주 재미나는 것을 느꼈죠. 그 수도원에 재미나는 책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곡인데 이것을 금수로 지정했습니다. 못 읽겠습니다. 왜? 이게 희곡을 다른 거니까. 왜? 웃으면 안 되는 시대니까. 그런데 이 수도사들이 한마디로 하지 말라는 짓은 하고 싶잖아요. 그죠? 아, 규칙이 도대체 어떤 책이냐. 그래서 밤에 살짝 물려서 그 책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의 책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파피루스잖아요. 보면 양피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책을 넘길 때 어떻게 됩니까? 힘을 무셔야 된다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안에 독약을 박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묻히고 넘기고 침을 묻히고 넘기다 보니까 이게 하겠지만 그게 차츰 독이 치사하게 넘다 보니까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인간은 묻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제약입니다. 왜? 인간은 가짜를 끊으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우리 그 짜증으로 천년을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정말로 인간의 위대한 점을 다시 발견하면서 새로운 것을 시작했으니까 그야말로 창조 중에서 이만큼 거대한 창조도 없죠. 창조 기능이 어떻게 보면 기업을 봤을 때 가장 큰 화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4차 산업혁명. 그런데 4차 산업혁명 강의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도 말은 잘할지 인공지능. 우리가 다 이야기하는 말이야. 인공지능, 사물리터대.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사물리터대는 어떻게 구현하죠?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는 것이 이야기는 하지만 아는 게 없어요. 회사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해야죠. 빅데이터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런데 빅데이터 그것을 우리 회사에 어떻게 활용합니까? 이걸 물어보면요. 정말로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아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그래서 아까 저는 창조를 이런 식으로 바라봤습니다. 야, 창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 창조하면은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근래에는 아마 스티븐 잡스를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왜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한번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옛날에 모방을 그저 거쳐가지고 이건 좀 한계에 오니까 새로운 것을 한번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창조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창조 분야를 강의하겠지만 이 시대에 전혀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새로운 거 만들어 그러면 새로운 거 못 만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조건이 한 개도 없는데 뭐 인력도 부족하고 똑똑한 사람들 다 대기업에 가 있잖아요. 새로운 거 만들지 마시고요. 남들이 만들어낸 것 중에서 그 중에서 좀 뺏기십시오. 왜? 미켈란젤로도 그랬다니까요. 세계 최고의 미켈란젤로가 제가 오늘 미켈란젤로를 실제 파일을 붙여보려요. 인간이 자기 혼자 창조력이 없다니까요. 다 남들 좋은 거
그대로 뺏기다 보니까 나중에 뭡니까? 그 뺏기는 것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실력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방으로 시작하다가 그 어느 단계를 넘어서는 순간에 그때가 이 창조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창조라는 것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우리 김상국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그처럼 어려운 거 없습니다. 말이 차별하지 어떻게 차별합니까? 똑같은데 차별가 안 돼요. 차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은 쉽지 교수들이 말하기에는 쉽겠습니다. 차별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차별합니까? 물어보면요 대답 없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무지기만 하죠. 자, 이 시대 보십시오. 이 시대. 그래서 저는 창조를 많은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창조를 했느냐. 창조적인 사람들을 내가 엄청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창조적인 사람들이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이. 가장 최근에 창조적인 사람들의 특징들 중에 가장 공부분을 뽑아보니까 창조라는 것은 아주 열심히 일을 할 때 창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편하게 휴식을 할 때, 생각이 좀 말랑말랑할 때 그때 창조가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 카피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그 광고 카피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 창조잖아. 기존 카피로 가지고는 안 티나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침대는 이거 과학이다. 이거 가구가 아니고 과학이다. 이거 엄청난 창조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가구인데 이것을 얻으면 이거 과학이라고 해놓으면 대단하잖아. 근데 이런 아이디가 다 어디서 나왔는가 그러면은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창조 새로운 아이디를 하기 위해서 수학과 관광호텔에서 3박 4일 연수해서 그렇게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 거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한 개 만들었는데 이 가구에 적당한 어떻게 좀 멋진 말을 한 개 들어붙일까 생각을 계속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런데 아이디어는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관련돼 있는 사람들끼리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자판 묻다가 옆에서 한 사람이 던지는 딱 단어 한 개 꽂혀가지고 그거하고 기대해가지고 새로운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라는 그래서 스티븐 잡스도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은 꼭 1년에 2주 정도는 휴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휴식하러 들어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핵심 아젠다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그 일주일 동안은 이 회장을 못 잡았습니다. 휴대폰도 없이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 휴식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 2주 동안에 그 문제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른 쪽에서 이런 충격에 의해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쉬는 시간. 많이 바빠가지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일에 매몰돼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했던 방법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좀 쉬는 시간이 올 때 좀 마음의 휴식 시간이 올 때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게 뭔가 하면은 명상의 초월 기법, 명상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CEO들이 특히 창조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런 초월 명상을 엄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런 그 아이디어,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들을 또 조사해봤다마는 이런 사람들은 꿈에서 그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고민하고 있는데 있고 이 안 풀려. 근데 막 밤만무도 그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꿈에 이상한 문자가 딱 나타나는 그것을 딱 보면서 아이디어를 떠납니다. 케플러가 여러분 잘 아는 어떤 원소 기호를 생각해보고 아무리 고민해도 안 만들어지는데 그 원소가 구조가 어떤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뱀이 서로서로 막 이렇게 엉키는 꿈을 딱 보면서 이게 일사적인 구조가 아니고 엉키는 구조의 원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그 원소 구조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디슨도 항상 잠잘 때 이게 뒤연태를 항상 입에 나누고 자고 하지 않습니까? 꿈에서 아이디어 나오는 게 바로 적으려고. 그래서 저도 앉아 여러분들 부사가 되려는 방법이 뭔가 하면 딱 다른 6개의 숫자만 맞추면 되잖아.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숫자만 맞추면 되잖아. 1부터 여러분들 35회 중에서 숫자 6개만 맞추면은 돈 된다니까. 근데 그 6개 숫자를 맞추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항상 몸이가 생각하면서 볼펜을 안 나눠서 나 꿈에 알려주더라고.
이라고 볼펜 찾는다고 하다 보면은 세계벽이 기억이 안 나는데 세계벽. 그래서 내가 돈 벌릴 수 있는 기회를 엄청 놓치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말로 한 사람들은 천재들은 이런 것들을 현실에서 문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했던 말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식보다는 무의식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생각하고 깨어 있을 때는 이 의식 부분이 닫혀 있어가지고 무의식이 못 내려오는 겁니다. 그건 못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면 이만이 되잖아요. 이만이 되면은 무의식이 슬슬 이렇게 어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의 의식을 탁 튀어나오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의식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가 그때 확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 많이 자면은 아이디어 많이 나온다는 말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 실제로 애플이 일합니다. 애플이 새로운 아이디어 할 때 잠자면서 해야 합니다. 잠자면서. 전부 다 자는데 잠자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좀 비몽사몽간에 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비몽사몽간에 해야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놈이 비몽사몽간에 이야기하면 모르니까 한 사람은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경우 여러분도 당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뇌내시경 하잖아요. 수면 내시경 안 하는 거야. 우리 친구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수면 내시경 할 때 남자들이 이렇게 막 누구는 막 여자 이름도 끄집어낸다는 거야. 그래서 수면 내시경 할 때 마누라 데리가는 놈이 제일 막 그래. 그동안에 막 못해서 막 바람기 같던 여자가 다 나온다는 거야. 정말로.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내 수면 내시경 할 때 요새 수면 내시경 안 합니다. 좀 힘들어도 막 윤느가 아직 해도 보면 이혼 당하는 거나 낫잖아. 나도 뭐 영숙이 경자 엄청 많이 얘기하네. 자,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문제를 풀어봤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사람은 문제를 접근해봤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행동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행동해가지고 재미없잖아.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찾았느냐 이런 식으로 찾아봤습니다. 어느 시대든 그야말로 창조적인 인재들이 많이 태어나는 그런 시대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왜 그러면 그 시대에 특히 그런 창조적인 인재가 많이 태어났을까? 그러면은 역으로 추적하다 보면은 그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재들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딱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 160년 기간 동안에 1세기에 한 명 나오는 천재가 한 도시에서 200명 태어났어요. 이거는 막 그러면 결국 2명만 태어나야 되겠지? 왜 1세기에 한 명 나올 수 있는 천재가 1세기에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한 명의 천재가 태어난 이 시점에 180년 동안에 한 도시에서도 한 국가가 아니고 한 도시에서 거의 180명이라는 천재가 우르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합니다. 좀 우스개 삼아. 하느님이 전 세계 사람들마다 똑같이 공평하게 살아가고 각 도시들마다 똑똑한 사람을 한 사람 다 내려 보내준 겁니다. 프랑스에도 한 명 내려다 보내주고 런던에도 한 명 내려다 보내주고 큰간에도 한 명 내려다 보내주고 그런데 마치 피렌체 지역을 지나가는 순간에 하느님이 깜짝 자는 바람에 180명 다 내려오네요. 무슨 사람은 그런 이야기 했다니까. 그런데 그 지역이 피렌체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런 식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왜 이게 피렌체가 아니고 도시가 또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 도시들마다 연구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침 그 도시가 세계적인 그런 천재들이 한 세계에 한 명 나올 동하는 그런 위치가 있는데 마침 피렌체라는 이 지역에서만 유독 왜 이렇게 수두룩 뭉뚱하게 많은 천재들이 나왔느냐. 그러면은 천재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어떤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배경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강의는 내밖에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자만이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이게 맞는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저도.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내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하는 겁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기도 합니다. 왜? 내가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니까. 빼도 갖고 못하는 거예요.
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나? 자, 이게 지금 한번 일어나 봅시다. 이런 문제죠. 그죠? 선을 끄가지고 연기해가지고 그림을 완성하십시오. 많이 봤죠, 이거. 초등학교 되면 많이 하잖아. 그럼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찜은 1답에 이끌고 제일 가까운 직선으로.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실험을 여러 각도로 해봅니다. 정말로 저는 이렇게 기업체 가서 기업에 강의를 많이 하니까 기업체 가서 강의하면 거의 98%가 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혹 재미삼아 유치원반에 들어가서 유치원 아들을 대상으로 이거를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거든요. 최근에 우리 동네에 자그마한 유치원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물론 요래 끊는 아들도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요래 끊는 아들은 그 옆에 아들이 지금 다 욕합니다. 바보야 왜 그렇게 끊느냐. 지금 다 욕 들어가. 이거 바보 취급하다. 근데 그러나도 어떻게 끊어가고 있겠더니 이럴 거더라니까. 손을. 이럴 거가 완전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한 다른 물체를 이게 결국 창조잖아. 그래? 창조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집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저기서 먼지 선을 끄라고 하면은 뭔지 모르게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3번에서 4번 이래 끊는 거죠. 그죠? 우리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꺼진다니까.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내면은 어떤 사람과 톱밥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번에서 2번 끄지 말고 이상하게 끄라고 일하는 것 같다. 나름대로. 이 시범 문제를 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통밥을 굴리기는 굴리지만 결국은 앞선을 굴리거든요. 자, 똑같은 다른 문제를 또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여러분 잘 아는 문제일 겁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문제니까. 점이 9개 있는데 선을 떼지 않고 4개의 직선으로 연결해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직선. 선 끄지만 여기 계속해서 1개, 2개, 3개, 4개 끄면 결국 이 직선은 통하지 못합니다. 또 어떻게 1개, 2개, 3개, 4개 이래서 끄면 또 이 선은 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답이 안 나옵니다. 못 꺼요. 어느 방법이 없어요. 어느 누가 끄더라도 스티븐사스 할아버지가 끄더라도 저는 어차피 선 4개 끄면 한 선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실질적으로 꺼진다니까. 어떻게 끝나가면 이래 끄면 된다니까. 이래. 이래 끄면 됩니다. 이게 한 번 선을 벗어나야 돼. 벗어나. 이런 식으로. 한 번, 이래. 2번, 3번, 어떻게 되나? 한 번, 2번, 3번, 4번. 이래 끄면 꺼진다니까. 벗어나면 돼.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저 선을 끄라 그러면은 저 선 안에서만 자꾸 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마디로 상자 밖을 벗어 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나름대로의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나름대로 고집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 나름대로 일을 하는 방법이 있잖아. 그래서 그 방법을 계속해서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기업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여러분 자체적으로 그 문제 해결하지 마십시오. 해결 안 됩니다. 아예 외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마디 툭 던지는 거기서 도움을 얻는 거지. 왜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풀어봤기 때문에 새로운 사고하기가 상당히 사실은 힘들어요. 우리가 컨설팅 받는 이유는 그래서 받는 겁니다. 왜?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보도록 한번 유도해 보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뭐가 없습니까? 고정관념이 없으니까 마치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정말 헛소리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그 소리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구하고자 하던 해답이 그 안에 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상자 밖에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더 이상 해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상자 밖에 한번 벗어나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문제 있으니까 이것을 3번만에 한번 떠보시죠. 3번 만에 떠가지고 전선들이 다 들어가도록. 이런 식으로 끄면 됩니다. 여기에 약간 걸치고, 요거로 쪽에 약간 걸치게끔. 이래 끄면 됩니다. 이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걸치게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걸치고, 이런 식으로 걸치게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저 선을 끌 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끊는가 그러면은 아무래도 선과 선의 중간선을 자꾸 끌라는 거야. 중간선을. 그런데 이것을 약간 이렇게 기울이 가지고 이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선이 상당히 올라가죠, 어디까지. 그죠? 이래가지고 저 상당히까지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딱 겁니다. 더 힘든 건 이거죠. 이제 한 번에 들어가는 거죠. 맞아. 한 번에. 속으로는 그냥 있자. 예, 쫙 끄면 되지. 선을, 억수 큰 선을 끄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아까 더 재미나는 게 있어요. 더 재미나는 게. 항상 이게 히트입니다. 더 재미나는 게. 자, 이것도 제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면서 이놈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더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선을 끄더라니까. 선을 적는 거야. 적어가지고 이 구멍에 맞춰가지고 선을 한번 쫙 끄는 거야. 그럼 한만에 선을 딱 넣겠어. 그럼 내가 적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놈은 더 희한한 놈이 있어요. 알고 봤더만 이 애가 학교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는 아야. 학교에서는 이 애가 막 제가 보니까 학교에서는 거기 같이 놀랐거든. 그래. 근데 내가 이제 그날 니야말로 정말로 기분 잡수다. 우리 이야기해주는 바람에 이 애가 막 무슨 기분 좋아하더라고. 와, 이 애는 대단하게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이거는 딱 쪼개더라고. 딱 쪼개가 여기 가서 손을 딱 대단하죠, 그죠? 똑똑하잖아. 뭐합니까? 내가 찍지 말라는 소리 하잖아. 야, 이게 기업에도 바로 적용이 된다니까. 기업에도 어떤 문제를 분할하다 보면은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통째로 보지 말고 기업에서 어떤 문제를 분할하다 보면은 짜기다 보면은 그런 식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더라. 자, 여러분들 이게 르네상스에서 대부분 1180명의 천재가 피렌체 지역에서만 특히 중점적으로 태어났는데 이 피렌체에서는 어떠한 특징이 있어서 이런 천재들이 정말로 많이 태어났을까? 그래서 결국은 천재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엄청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도시가 계속해서 천재적인 사람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창조에 대한 그런 인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팩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세 가지 팩터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팩터가 뭔가 하면은 결국 이 사람들도 결국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이거 너무나 편한 말이에요. 너무 쉬운 말이잖아. 이거 실질적으로 있는 말이잖아. 그런데 이게 이미 이 당시에 1420년부터 1580년 동안의 르네상스에서는 이게 아주 상식적으로 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는 20세기 와가지고 기존 문제가 안 풀리다 보니까 대중과 아이디어를 한번 비틀어보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500년 전에 이미 했다는 겁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영중에는 브루넬레스키, 조각에는 도나텔로, 회화에는 마사조 같은 사람들. 이 세 사람들마다 새롭게 기존 것을 어떻게 파괴했느냐, 그 중에 예들들이 많지만 저는 오늘 건축 조각에만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나텔로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나텔로가 만드는 작품들이 그 당시에는 아주 신신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죠. 와, 정말로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정도로. 기존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인간의 본질을 발견한 겁니다. 왜? 기존의 여러분들 중세시대에는 인간의 본질이 없었잖아. 왜? 인간은 하나님한테 신하게 충성하는 것이야. 하나님 말만 믿으면 돼.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왜? 인간은 하잘 때는 어느 정도니까. 인간은 의지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인간도 뭐가 있는데 왜? 인간도 마음속에 본질이 있는데 왜 그렇게 본질을 자꾸 숙이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 본질을 계속해서 끄집어내 보지. 그래서 이 사람은 과감하게 인간의 본질을 드디어 끄집어내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세시로 봐서는 아주 실질적인 거죠. 중세는 한 말만 잘 듣는 데인데 시키는 대로만 하고 하나님만 잘 믿고.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 인간도 위대한데 왜 자꾸 신만 믿느냐? 인간은 신보다도 더 위대할 수 있는데. 그래서 드디어 인간의 내면적인 그런 본질들을 과감하게 표출하면서 기존의 틀을 한번 바꿔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 사람들이 크게 이 사람들이 세 개 단계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바꿔가는데요. 처음에는 이 사람 물론 사실적인 작품을 만듭니다. 똑같이 만들어요. 똑같이.
인간하고 똑같이. 왜 이 사람이 신이 아니고 인간이니까 인간하고 똑같이 만들다가 차츰차츰으로 인상주의 작품들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초현실주의 작품이 들어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작품을 한 45년 동안 하면서 15년 단위로 계속해서 지가 잘하던 게 있으면 포기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리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 기존에 잘하던 것을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하지, 그 기존에 잘하던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또 시작해, 그거는 아주 힘들지만, 그렇게 보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또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은 기존에 매몰되지 않고 어쨌든 새로운 것들로 계속해서 바꾸더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보십시오. 가장 대표적으로 성묘안을 만들었습니다. 성묘안. 그런데 이거는 기존의 성묘안하고는 완전하게 180도 다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 성묘안 작품을 쫙 보면서 뭔가 인체의 비례가 좀 이상한 것을 들고 나만 느낄 거예요. 뭐는 의미가 인체 비례 중에서 뭔지 모르게 이게 하체가 좀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예스라는 답변을 얻으려고 좀 내가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쫙 보는 순간에 뭔지 모르게 인체의 비율 자체가 하체가 좀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내 의도가 아니고 도나텔로가 그런 식으로 의도를 끌고 그랬다니까. 왜 그러냐면 이 작품이 우리가 수평적인 눈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작품은 사실은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은 이후의 작품이 들리는 거야. 내가 밑에서 막 한 15mm 위에 지금 작품이 들린다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인체의 비율을 그대로 만들어 놓으면은 밑에서 이렇게 쫙 보면은 어떻게 이게 쪼그라 보이지? 어색하게 보이는 거지. 여기에서 좀 길게 만들어놔야 그때서야 밑에서 봤을 때 완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봐서는 이상하지만 여기에 15m 올려서 보면은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눈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누구의 눈으로 봤다는 겁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프랑스에 가면은 노트르담 성당이 있습니다. 노트르담 성당 그 외벽에다가 입체 조각 말고 구조를 엄청 조각해 놨습니다. 그 조각인 걸 잘 한번 보십시오. 위에 조각했는 거나 밑에 조각했는 거나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신이니까. 그런데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본다는 말은 드디어 무슨 말입니까? 원근법이 드디어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것도 엄청난 혁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의 중세시대 때 그런 부분은 못 봅니다. 왜? 원근법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그때도 그게 뭡니까? 그게 정상이었어요. 그때도 그게 정상이었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게 그 2000년 동안 그게 정상으로 올라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르네상스의 새로운 화가들, 새로운 조각가들이 오면서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지. 왜 저기 저 위에 올라가 있는데 왜 저거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오그라드는데 왜 저런 식으로 만들었지 하는 그런 생각을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눈으로 만들어지는 게 정상적인 작품이라는 겁니다. 왜 이 작품을 보는 것도 인간이고 이 작품을 만드는 것도 인간입니다. 아주 혁신적인 사고예요. 왜? 처음에 있는 사람들 중세 시각으로 보면 작품이 아주 어색한 겁니다. 이게 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비드 작품 잘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가서 미켈란젤로 다비드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커. 다문수에 다문수. 그거 왜 그렇습니까? 밑에서 봐야 된다. 이게 다문수처럼 만들어놔야 밑에서 볼 때 정상적인 일부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켈란젤로가 다비드를 만들 때 근본방이 이럽니다. 도나텔로 근본방인 것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야 미켈란젤로 천재네. 왜 저렇게 다문수를 만들었을까? 아 저거 위에 멀리서 보니까 머리는 조금 크게 만들어줘야 그 다음에 좀 작게 인간처럼 보인다는 거야. 근데 미켈란젤로가 생각한 게 아니고 도나텔로의 이런 작품에서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얻었지.
왜? 도나텔로한테 그 작품을, 미켈란젤로한테 그 작품을 딱 맡겼을 때 미켈란젤로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작품을 주문하자마자 바로 막 작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슬슬 돌아다니면서 내 선배들은 어떻게 만들었냐 그 구경하고 다닌답니다. 그리고 페라라는 산에 돌을 캐러 가면서도 그저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주문만큼 그 다비드를 한 개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하고는 좀 달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엄청나게 생각의 시간을 엄청 많이 해달랍니다. 이게 아까 얘기하신 천재의 특징이에요. 제품을 딱 보면은 그냥 바로 취수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가장 싸게 제품 좋게 빨리 만들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김용호 그 교수를 너무 건방지가 좀 싫어하는데 천재는 천재잖아. 그 사람이 전에 막 세계적인 대학을 다 그래서 거의 뭐 수석으로 다 나갔으니까. 다만 서울대학은 나오지는 못했지. 그렇지만 대만에 가서 대만 최고의 대학에서 중국 철학하고 하버드 가가지고 동서 비교 철학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 논문 쓰는데 논문 쓰는 거는 15년 만에 썼다. 15년 만에. 그게 왜 가능했느냐? 2년 동안 계속해서 고민했다. 고민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작품은 안 만들어지도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작품에 대한 전체 구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딱 다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풀어내는 거는 뭐 2년 동안 계속해서 고민한 게 아닌 내장이 있었으니까 끄집어만 내면 되잖아. 거기 두두두두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15일 만에 쓴 논문이 아니고 결국은 그 사람도 2년 15일 만에 걸렸지만 결국은 15일 만에 결국은 작품이 나오는 거죠. 미켈란젤로는 그런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왜 안 됩니까? 초경쟁 시대는 그게 안 되잖아. 왜 남들보다 늦게 제품을 출시해버리면 그때 이미 이거는 뭐 그냥 한 발 지나간 건데. 자, 이 사람들이 이거 만듭니다. 이거 대단한 거. 이것도 다비드입니다. 기존 다비드하고는 좀 다르지만 여성적으로는 다비드지만 근데 왜 이 사람들이 해피로 여성적인 다비드를 만들었을까? 이 사람을 모르면은 이 작품에 대해서 왜 좀 여성스러운 다비드 완전하게 여러분들 미켈란젤로 다비드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 이 사람의 성품을 알아내는 이 사람.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도 엄청나게 고집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재들의 특징이 고집이야. 다른 사람 말 안 들어. 엄청나게 떼고집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초기 작품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우면 이 사람 동상 보십시오. 동상 보면은 오른손에 큰 망치를 들고 있잖아. 왜 그렇습니까? 물건 만들고 나면 마음에 안 들면 깨려고 이 망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 스스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 작품이 좋다더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작품을 어떻게 파도? 그래갖고 바로 깨버린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초창기 작품이 거의 없습니다. 왜? 만드는 정도 다 깨버리니까. 그때 사실로 이게 그 메디치 가문에 코시모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니는 보니까 성질이 들어가가지고 니는 결국 고객 비용을 못 맡는다는 거야. 고객이 해달라는 대로 못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 주문도 안 오지. 여기 니 굶어주기 딱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다? 내가 모든 재료비 다 대주고 할 테니까 니는 니가 하고 싶은 게 해라. 그러니까 정말로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리더를 잘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의 한 리더들의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시모라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얽매이려고 하지 않고 이 사람한테 증거는 다 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시간이 많이 걸려도 좋다. 그죠? 네 제품이 안 팔려도 좋다. 그러니까 지고 싶다고 하는 거지. 미켈란젤로가 1564년도에 죽었는데 지금부터 450년 전에 죽었는데 지금도 미켈란젤로 같은 천재가 나타나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요즘은 조각가가 자기 고집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눈치 봐야 됩니까? 화상들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왜 아무리 내가 작품을 잘 만든다라도 이게 그 물건을 사는 큰 손이 그 작품을 안 사면은 뭐 인기 없는 거예요. 미국의 여러 최근의 작가들 한번 보십시오. 잭슨 폴록부터 시작해서 그 작품 웃었지. 그런데도 미국의 거대한 자본이 이 사람들 작품을 계속해서 사가지고 가격을 높여주니까 그 사람이 세계적인 작가가 되잖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한다는 거야. 나는 이 안에 이런 거 불타는 이런 게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 화상들 눈치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대로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요새 드라마가 그렇잖아. 이래 딱 하고 난 뒤에 원래는 내가 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래 딱 보면은 고객들이 반응이 막 인터넷 끝나니까 주인공이 너무 순하더라 좀 독하게 만들어 그러면은 쪽대고 만들어서 독하게 만들어야 실질적으로 이 사람 죽어. 죽는데 이 사람들도 살질 않는다죠. 또 안 살리면 안 되잖아. 안 살리면 막 시청률도 떨어지니까 시청률 떨어지면 경구주가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나도 원래는 죽이려고 만들었는데 결국은 살리는 거야. 그럼 개성이 없지. 얼마나 심했으면은 홍콩에는 영화를 만들 때 A, B 두 개 타입으로 실제적으로 만든다 이럽니다. 주인공이 죽는 타입, 주인공이 사는 타입. 그러니까 스토리의 98%는 같아. 한 1시간 30분이 나거든요. 1시간 25분까지는 같아. 그런데 마지막 5분을 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서 죽이는 역할이고 한 사람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그리고 너가 결정해라는 거야. 너가 해피엔딩 보고 싶으면 A 타입 보고 죽는 거 보고 싶으면 B 타입 보고. 그런데 그게 무슨 예술입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은 결국 고객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 짓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과 같은 이런 천재들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대단한가 그러면요. 이 사람이 허무야 허무. 도카텔로가. 그래서 코시모가 이 사람이 장가를 안 가고 계속해서 노총각으로 있으니까 이 사람 상당히 또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코시모가 물어봤지. 왜 니 결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여간에 마누라들이 문제야 마누라들이. 왜 결혼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결혼한 사람들을 보니까 다 행복한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왜 행복한 사람이 없냐? 뭐 남자가 조금 일을 하다 보면 늦잠도 자주 있잖아. 그러면 마누라서 잔소리한다는 거야. 빨리 자라고. 또 어느 날 조금 일찍 자면은 일 안 한다고 또 잔소리한다는 거야. 어느 날 또 놀면은 왜 물건 또다 안 따라가는지 잔소리하고. 왜 또 물건 팔았는데 왜 그 돈 회사 안 하냐고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마누라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틀림없이 장계 가면은 저래 될 건데 주짓은 어떻게 해? 그래서 자기는 결혼 안 하고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시모가 결혼 안 하면 인생이 좀 심심할 건데 그래도 후회보다라도 결혼을 하지.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자기는 그걸 거치하지 마라. 나는 비록 그래서 나도 나름대로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 물어봤더만은 예를 잘하는 보상이야 보상. 보상. 18, 19살짜리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18살, 19살하고 잠자리를 하다가 그 당시에 우리로 치면은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그런데 코시모가 빼줬어요. 코시모가 멋지게 말했죠. 그거는 개인의 취향이라는 거야. 내가 남자를 사랑하든 여자를 사랑하든 그거는 개인의 취향이니까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을 또 다시 코시모가 빼내지 가지고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하니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보십시오. 스티븐 잡스가 정상적입니까? 여러분들 스티븐 잡스 일하는 그 작사성을 봤습니까? 스티븐 잡스가 어떤 놈인지. 스티븐 잡스가 스트레스를 풀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일하다가 스트레스 풀리면 화장실에 변기죠. 변기 물이 쫙 내리면 물이 쫙 빠지죠. 그게 다리 이어놓고 스트레스 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다리 없는데 그게 다리 놓고 물을 딱 내리면 물이 쑥 빠지잖아. 그러면 다리가 꿀로 쑥 들어가잖아. 그래서 자기는 스트레스 느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가장 대표적으로 안 씻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안 씻습니다. 목욕을 안 한다니까. 냄새가 엄청나.
그런데도 자기가 왜 안 씹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채식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도에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채식을 하기 때문에 몸에서 묵직인 그런 끈끈한 게 안 나오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거예요. 쥐는 깨끗하다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티븐 잡스 초창기에 아주 대표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는데 스티븐 잡스가 들어봐가지고 그래서 끝난 사람이 이걸 만나니까요. 여러분 안다시피 이 친구가 맨발 밟고 다녀서 맨발. 맨발 친구 막 다른 회사 가가지고 막 하는 거 보고 후에서 보고 좋은 거 있으면 훔쳐오고. 스티븐 잡스는 자기 그 회사 위에 저기 국기를 그려놨습니다. 해적입니다, 해적기. 스티븐 잡스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처럼 뭐 창조해라 참여해라 아닙니다. 훔쳐라. 아이디어 잘 돼 있으면 그거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챙길게. 훔쳐오면 트럼프 여기서 뭡니까? 범죄 소수가 들어갑니까? 얼만데? 내가 훔쳐온 대신에 내가 뭐 줄게? 네가 주라는 대로. 훔쳐오는 훔쳐.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있죠?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혁신이라고 알고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완전하게 모방도 힘들면 훔쳐온다. 힘들면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러니까 아주 이와 같은 사람하고 유사한 그런 스타일이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초창기의 르네상스에 아주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로 참 엉뚱한 생각하는 그런 놈들이 결국은 우리 후대로 보면서 현대 친제들이 이런 사람들의 그런 DNA를 좀 물러받고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면은 그 나라는 그런 전제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이 사람을 인정을 못하잖아. 어릴 때부터 조직이 시작해 아버지가. 그죠? 그러니까 안 나타나죠. 미켈란젤로가 우리나라에 만약에 태어났다 이러면은 미켈란젤로가 뭔데요? 가출 청소년이잖아요. 15살에 자기 아버지하고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15살 아니지 13살에 아버지하고 도로전에 같이 살수없으니까 저는 혼자 가지고 독립하겠어. 그래가지고 낮에는 공방 가서 일해주잖아. 왜? 그 당시에 공방 가서 일해주면은 월급은 안 줘도 묵고 제한적으로 해외에 가는 거예요. 똑같은 해외에 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로렌조가 만들어 조각 공원에서 일을 하는데 마침 로렌조가 얘를 봤잖아. 죄질이 뭐예요 그러죠? 아는 엉뚱하지 마. 물어보니까 저 파출 선수님 행기는 없는 친구지 물어보시면. 근데 경찰이 신고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로렌조가 보니까 야 역시 천재는 천재를 알아보는 거야. 좀 괴상하게 생겼는데 손재주는 비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네 천재 한번 만들어줄게. 천재 재질이 보이니까 내가 네 사람 한번 만들어줄게. 야, 이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이 나라에는. 피렌체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 달리 생각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달리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집사를 불러서 미켈란젤로 아버지를 데려오게 합니다. 당신 아들이 내가 보니까 똑똑한 것 같아. 똑똑이는 뭐 똑똑해요. 내하고 산에서 맨날 집에 때만 산했는데요. 나도 골치 아픈 자식이요. 골치 아픈 자식인데 그 자식 내주소. 그래서 고정을 입적해가지고 로렌조의 입적을 시켰다니까. 양재로 살아봤다니까. 아버지가 자꾸 그래도 아들을 내 아들인데 또 당신이 로렌조가 그 당시에 피렌체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니까 데려갈 수 있어. 그러니까 섭섭해요. 알았어. 내 돈 이어줄게. 요새 돈 이어줄다니까. 그런데 이 군주가 오랫동안 살았으면 계속해서 아들로 계속해서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15살에 만났는데 17살에 이 로렌츠가 43살에 죽는 바람에 결국은 이 집에서 다시 떨어져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재미나게도 이 사람이 대단한 건데 이 사람한테 손재주가 있는 놈한테 더 이상 손재주가 뭘 필요할까? 세계적인 조각가들을 들어붙여가지고 이 사람을 세계적인 조각가로 만들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훈련 방법이 달라. 이 친구는 이미 내가 보니까 손재주는 돼 있는 놈이니까 이거는 손대지 말고 정신 자체를 철학적으로 만들어. 그래서 그 놈을 잡아가지고 플라토 철학을 가르치다니까요. 여러분들 미켈란젤로가 엄청나게 대표적인 시를 엄청 잘 씁니다. 철학가입니다, 철학가. 왜?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철학가들을 앉혀놓고 미켈란젤로한테 완전하게 묶어주면 특별 가야를 시켰어. 시킬게, 이놈만 시킬게 뭐 합니까?
자기의 찬양, 자기의 찬양을 같이 앉혀가지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미켈란젤로하고 나이가 똑같거든. 15살이. 근데 요 자기 찬양이 있다면 뭐가 되는 거 그러면은 레오 10세 교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16 늙고 한차 인간적으로 성숙해야 될 시점에 이미 철학으로 모든 게 무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켈란젤로 작품이 다른 사람들 작품하고 완벽하게 다른 게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작품은 항상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품 안에 좀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런 현상적인 모습도 보이지만 그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면들이 항상 가지고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작품하고 엄청나게 차별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실제 모습만 보려고 하는데 미켈란젤로는 실제 모습 뒤에 들어있는 여기가 이데아예요. 이데아를 그 작품만 이으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확 놀라요. 베타 작품만 보십시오. 아들이 죽었는데 엄마가 안고 있는데 엄마가 아들보다 나이가 더 어려요. 그럼 엄마의 표정을 보니까 아들이 33살에 죽었는데도 엄마가 그렇게 슬퍼하는 얼굴이 아니야. 약간의 얼굴에는 뭔지 모르게 야릇한 미소를 띄고 있어. 왜? 천국에 갔으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진다고 하면 비통행이잖아. 왜?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미켈란젤로 작품은 베타에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런 이데아 요소가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의 작품하고는 완전하게 질적으로 다른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뭔지 모르게 자기 내면에는 이런
보시면은 그 뭡니까 이거 저기 이런 것은 뭐랍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 호모적인 기술이 있으니까 얼굴에 눈에 보지 않게 저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대단한가 하면 드디어 1000년 동안 사라졌던 360년에 다 볼 수 있는 이 제조각상을 부활한 겁니다. 이게 최초로 하는 이 제조각상이 다시 나온 거예요. 왜 중세시대에 이런 게 없었거든요. 왜 중세시대는 왜 이런 게 없었습니까? 하느님이 나라니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조각을 인간 같은 모습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세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 여러분들 파리안 가보십시오. 파리는 실제로 다 구조입니다. 구조 2차원적인 작품이야. 이런 입체조각상이 없다니까. 1000년 동안 입체조각상이